제일 먼저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는 왜 공인자를 붙이실까? 공인자 띄고 장사하면 안 되나? 무슨 근거로 공인이라고, 누가 인정했다고 공인이라고 붙여주는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 좋은 효능 다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 있는데 쓰십시오 하면 되는데 왜 공인자부터 붙이고 시작하자라고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상당 부분은 억지 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등에 업고 그래야 겨우 시장에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그 취약점을 자인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저 두 글자 빼면 우리는 당장 죽는다. 이거 자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인 전자주소라는 이 말, 표현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상당한 기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에 개정됐는데요. 강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샵메일이라는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자문서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자. 그게 샵메일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 2012년 개정되기 전에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법에 또 벌써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2012년 개정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2012년 개정은 이런 거 도입한 거예요. 샵메일 사업자 지정 권한, 그 다음에 뭐 추정력, 법정 추정력을 잔뜩 이렇게 이 2012년 개정에 넣었어요. 이제 그 보관 문서는 뭐 그 사이에 변경 안 된 걸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보관센터 발급 증명서는 그 증명서 자체는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나이파 원장께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유통증명서에 그 증명서 자체에 적힌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얼마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2012년에 넣은 거죠. 여러 가지 선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선전 내용은 강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습니다. 수신 효력이 있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함부로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고 이런 거 하면은 과태료 물리고 이런 거. 그래서 법으로 못하게 했으니까 안 할 건가요? 지금 이메일에 스팸 메일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자가 많아지고 하면 어차피 또 다 되는 거예요. 법으로 해킹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해킹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해킹하는 자는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러면 해킹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샵메일도 저렇게 금지하는 규정 도입한다고 안전해집니까? 선전 내용 보면 막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샵메일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이메일은 빨간 고표가 상당히 많고 이런 건데 조금 있다가 실제가 어떤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하여간 거의 이렇게 탁월한 기능이 있으면 저는 당장에 왜 한국에 앉아 있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마케팅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 자, 그러면 참 옛날 이메일의 법적 효력을 한번 봅시다. 제가 법률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의사표시 계약 체결 수단으로 이메일이 사용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법률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체결합니다. 원래가 법률적으로 의사표시나 계약 체결은 특정한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 문서도 없어도 다 계약은 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도 문서고 전자문서, 이메일도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샵메일 선전에 언제나 설명이 이거예요. 실제로 열람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사람의 샵메일 메일박스, 인박스에 들어오면 도달되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안 읽어봐도 의사표시는 도달했다. 그 보내는 사람한테는 엄청 유리하죠. 받는 사람은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상관없다. 너는 읽어본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법률가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메일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긴 해요. 이메일 보내긴 보냈는데 그게 스팸 메일함에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도달한 걸로 간주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죠.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달했다고 간주하면 안 되죠. 실제로도 간주 안 할 거예요. 법률이 그렇게 괴상망측하게 부당한 결과를 내는 식으로 하면 그건 법이 잘못된 거고, 그런 식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샵메일은 지금은 스팸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억 명 쓰고 이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스팸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스팸이 어느 정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증거 능력, 이메일도 있습니다. 뭐 마치 샵메일만 증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샵메일은 파란 꽁표치고 이메일은 꽁표쳐 놓고 막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부도덕한 것 같아요. 전 세계 법정이 다 이메일 그냥 출력한 거, 그거 다 증거로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인증서, 전자서명, 뭐 부인 방지 효력 이런 거 인증서로 전자서명 해가지고 이메일 보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샵메일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메일도요, 전자서명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이메일 클라이언트 조금만 아시는 분, 그 썬더버드에도 저런 인증서를, 개인 인증서, 한국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임포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보내는 사람이 전자서명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볼루션이라는 이메일 프로그램도 거기도 이미 다 유저가 자기의 개인 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해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 수두룩한데 마치 그런 게 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이니그메일이라고 써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볼루션은 이미 빌트인 돼 있고, 그러고 그거 말고 따로 내려받아서 쓸 수 있는 이 디지털 서티피킷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뭐 샵메일이 세계 최초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는 거는 과한 것 같아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야 한다. 요게 2012년 개정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개정 때는 요 앞에 조금 더 군더더기 붙었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샵메일도 그냥 문서 아니겠습니까? 법률가 민법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냥 문서예요. 전자적으로 돼 있건 종이로 돼 있건 뭐 샵메일이건 이메일이건 다 문서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 얼개에 대해서 저는 뭐 오늘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요, 문서 자체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했다. 아,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식으로 그 메시지 자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왜 난데없이 샵메일이라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나 이거죠. 왜냐하면 EBXML은 뭐 HTTP로 지금은 우리 샵메일은 HTTP만으로 전달하겠다 이건데, 메시지 자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존의 이메일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용해서 다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SMTP 사용 안 하고 HTTP로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이 메시지 서비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에러 핸들링 같은 거 한다.
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에러 핸들링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이메일이 지금 20년 넘게 사용하면서 검증된 그런 오류 처리, 거기에 무슨 심각한 허점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보내는 메일 서버가 보냈는데 0.1초 뒤에 받는 메일 서버가 잠깐 다운됐다. 그랬을 때 갔나 안 갔나 확인해서 나중에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런 거 다 처리하는 그 메커니즘, 엄청나게 검증된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거기에 무슨 심각한 오류가 있었나요? 지금 그거 안 하고 HTTP로 그렇게 저런 메시지 주고받았을 때 과연 에러 핸들링이 20년 이상 검증된 그런 에러 핸들링만큼의 수준이 될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정신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 가봅시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이론이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해봤자 현실적으로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흔히 보안 이야기 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그냥 단순 암호,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하잖아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왜? 유저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암호를 지가 정했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내요? 그게 유출만 안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전제하면 단순 암호는 완벽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유저가 정한 단순 암호가 끝없이 유출되니까 하나마나 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적으로 단순 암호가 유출 안 될 걸 전제로 하면 그거는 완벽한 거지. 그걸 깰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샵메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나를 좀 보자 이거죠. 전부 다 접속을 하자마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도큐샵이라고, 뭐 여기 오늘 그 도큐샵에서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회사에 뭐 감정이 있어서 이걸 고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샵메일 인가 사업자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경고 신뢰할 수 없다 이래 나오는데 유저 보고 이건 무시하고 무조건 이해하라 라는, 그거는 보안에 너무 부도덕한 그런 입장 아닌가요? 보안 전문가가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전 국민에 대한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안 할 수 있잖아요. 엔포스트, 이것도 샵메일 사업자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서버 인증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아무 저런 경고 안 나고, 이런 경고 안 나고 그냥 유저가 스무드하게 그냥 이렇게 딱 보안 접속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 몇 푼 든다고. 그 다음에 도큐온이라는 이 업체는요, 여기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한번 요번에 발표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려고 시도해 봤어요. 완전히 뭐 어느 나라 언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로지 웹 베이스드 UI만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웹페이지 캐릭터 인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이래 나오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넣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그냥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여기 주민등록번호 쳐놓고 이름 쳐놓고 확인 누르라. 근데 너무 좀 쪽팔리는 수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뭐 이거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확인 누르니까 그 다음 이런 거 띡 뜨고 그 다음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저는 뭐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여기서 포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도큐온이라는 거는. 도대체 몇 개 플랫폼에서 자기들 서비스가 그래도 되기나 되는지는 좀 테스트 해보고 론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윈도우 안 쓰고 뭔가 한번 이래 정부 주도에 뭘 해보려면, 또는 관공서나 은행권 가보면 뭐 언제나 맞닥뜨리는 건데, 그 중에 영어로 뭐 된 거 보면 이건 아마 철자가 오류인데 TRS, 아마 트러스트 PKI겠죠? 트러스트 뭐, 근데 요 밑에는 제대로 적었으니까 트러스트 PKI 클라이언트 툴킷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뭐 이래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만 지원되는 무슨 PKI 추가 프로그램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설치 못하는 그런 운영 체제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파스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요 샵 메일이 무슨 보안을 앞에 마케팅 주된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발신 환자의 신원 확인, 수신 환자의 신원 확인, 보안성 이게 가장 앞에 내세우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가입 단계에서요 누가 가입하는지를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면 확인 이거는 그냥 저는 조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고려 안 하고요. 참, 예. 나머지 이게 휴대폰 인증이고 공인인증서 인증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인증서 인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니그 메일이 됐건 이볼루션이 됐건 이미 기존에 있는 메일 클라이언트도 인증서를 유저가 자기 운영체제나 거기에 임포트 해가지고 인증서 써가지고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왜 따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 디지털 서티피킷을 사용하는 그런 본인 확인이고 부인 방지 메커니즘이라면 샵메일이라는 걸 따로 새로 만들 아무런 기술적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려면 뭐 온갖 프로그램 다 설치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한국의 전자금융에서 맞닥뜨렸던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또 새로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이게 다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샵메일 제가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하고 주민번호 요것만 알면 누구든지 김기창을 페이크 해가지고 김기창의 샵메일 어카운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 계정 만들 때 차라리 이메일 계정 내가 따로 하나 이메일 계정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를 하나 하면서 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휴대폰 인증 받아오시오 하면 샵메일이 지금 제공한다는 본인 확인과 똑같은 수준의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스팸 메일과 관련해서는 도큐샵은 이미 스팸 메일 함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스팸 샵 메일 이미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께. 스팸 메일 함이 있는데 그 스팸 메일 필터 기능은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막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대? 저도 그 정도 럭셔리 메일 서비스면 진짜 그건 가입할 만한 것 같아. 메일 하나 보내니까 당장 막 휴대폰으로 전화까지 해주시니까.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는 나이파가 결정하신다. 신고를 하면 스팸으로 차단할까 안 할까 나이파가 결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건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의 더 심각한 취약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서 제 계정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허술한 것 같아요. 이건 차라리 뭐 네이버 다음에 계정 탈취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회원 아이디 찾기를 가보면 알아야 될 거는 이메일만 알면 돼요. 김기창의 이메일 주소가 뭐냐? 이것만 알면요. 확인 누르면 그 다음 단계에 당장 그냥 알려줘 버려요. 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메일까지 받았으면 그래 그 이메일 계정으로 You know it2라는 아이디를 그 이메일 계정으로 그냥 던져주면 제가 적어도 제 이메일 비밀번호는 알아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특정 업체 모든 샵메일 사업자가 이러는지 저는 확인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 업체는요 누구든지 간에 김기창이라는 이름하고 그 사람의 메일 주소만 알면 이 메일에 액세스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에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덜컥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는 찾았어요. 그 다음 남은 건 그거잖아요. 비밀번호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 초기화는 엄청 간단해요. 마찬가지예요. 제 휴대번호만 있으면 휴대폰 인증만 하면 당장
이런 화면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요. 네. 차라리 그냥 제 보통 이메일로 리셋 링크라도 그냥 좀 던져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제 보통 메일에 적어도 로그인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장 그 화면에서 그냥 비밀번호 입력해버리면 끝인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서비스가 이런 수준으로 걸어놔 놓고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 계정 탈취 안 당했을 때만 본인 확인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정 탈취가 그렇게 쉬운 서비스 이래 놓고 안전하다라고 공인자 붙여가지고 장사하는 거는요,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자를 붙이기만 하면 뭐 만사 오케이입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한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좀 국제 무대에서 한번 좀 승부하는 그런 정신 저는 아쉽습니다. 메일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니즈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성에 대한 니즈도 있고요. 스팸에 대한 니즈,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거냐. 엄청난 니즈가 있고 큰 그런 영역인데,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라가빗이라는 이메일 서비스잖아요. 그거 조금 더 읽어보시면 기존의 여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PGP가 제공하는 그런 보안성, 그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는 하나도 새로 배울 게 없다. 여기 dark mail users will get the security of PGP without the cognitive. 새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기존의 이메일 쓸 줄 알면 당장 내일부터 dark mail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이런 훌륭한 그런 보안 조치가 있다. 기존의 이메일은 도저히 제공 못하는 보안 조치가 있다. 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요. 정부가 자꾸 무슨 단장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샵메일 하지 말고요. 그냥 인더스트리에 좀 맡겨두고 세계 무대에 가서 경쟁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